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6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원불교에서의 6월은 내가 이 세상에 있기까지, 또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기까지 큰 가르침과 깊은 깨달음을 주신 대종사님과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새롭게 시작된 6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원기 106년 6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28년, 서기 1943년 6월 1일에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6일 대제는 매년 6월 1일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기념하는 동시에 역대 재불재성 및 부모 선조, 일체 생령들을 추모하는 향례입니다. 지난 1일 6일 대제가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김재원 교화훈련부원장 사회로 시작된 6일 대제 기념식은 전도연 총무부장의 묘위 보고를 시작으로 대종사 봉청과 각 열의전 고충문 낭독이 진행됐는데요. 좌산 상사님, 경산 상사님께서 대종사전에 향례를 올린 후 전산 종법사님께서 대종사전의 고충문을 낭독하셨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대종사전 고충문에서 구원검내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스스로 도를 얻으신 후 희미한 불의를 도로 밝히시고 쉬려는 법륜을 다시 굴려주시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해 이 도운이 길이 융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에 따라 세계는 전부 일원의 극락으로 화하게 되었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라고 주세성자의 면면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이날 고축 찬송은 영산 선악대학교 이응준 교무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찬송했습니다. 6일 대제의 추모담은 정산 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까지 9년간 가까이서 모신 김정관 대봉도가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법락 제작에 얽힌이라 정산 종사님께서 종법실주의 울타리를 정리하라시던 일화,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모습과 삼동윤리를 잘 발전시켜서 천하의 윤리, 만고의 윤리가 되게 하라고 하셨던 마지막 당부 말씀을 담담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고했습니다. 대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었다. 동원도리는 한누란 한이치요를 이름이요 동기의 영계는 한집안 한건속을 이름이요 동척사업은 한일터 한일꾼인을 이름이니 이는 곧 천하의 윤리요 만고의 윤리로서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에 근원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니 참여 대중이 모두 수결한 가운데 이심전심 전법 전수의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세계가 대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하시며 삼동윤리를 잘 발전시켜서 천하의 윤리, 만고의 윤리가 되게 하라 하셨다. 범산이 이 삼동윤리로서 법사님의 개송을 사모하리까 하니 그리하라 허락하시었다. 그때 한오란 한이치 삼동윤리 개송이 그때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사님이 언제 그냥 연구해갖고 오신 것 같이 알고 그냥 이렇게 딱 읊으셨어요. 그런 게 범사님이 그걸 개송으로 삼겠나이다 이게 그러라고 허락하셨어요. 6일 대제는 대종사님만 모시는 제사가 아니라 모든 성현을 다 같이 모시고 향례를 올린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수선한 지금 대종사님과 성현들의 가르침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원불교를 예방했습니다. 5월 26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을 찾은 김 총리는 오도철 교정원장을 만나 취임 인사를 하고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백신 접종을 독려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5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소태산 기념관을 찾아 오도철 교정원장을 예방했습니다. 김 총리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한 오 교정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끝나고 취임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1년 반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원불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백신 빈곤국에 대한 우려를 함께하며 백신 나눔 성금을 모으고 있다고 국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백신 빈곤국에 도움을 주려 한다며 그것이 세계 선진국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국민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정부가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 결국은 안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국민이 함께할 바이다. 그러려면 지금은 백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화답했습니다. 5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7개 종단 연합 세미나 생명을 살리는 종교인들의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연자와 토론자 및 일부 관계자만 참석하고 각 종단별 종사자, 종교 지도자, 평신도 등 300여 명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함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들의 우울감 증대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숭실대 유수연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종교는 사회통합과 심리적 안정감, 삶의 의미를 찾게 돕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8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강연을 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유명인의 자살과 경기 부진, 실업률 증가 등이 자살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자살 문제는 일반 대응이 아닌 각 사회 집단군별 특별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원불교와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각 종단 대표가 모여 자살 예방 방안을 논의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이공현 교무는 물질 문명의 발달은 인간성의 상실과 생명경시의 가치관을 갖게 했다고 말하며 700여 개 교단과 기관,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해 공존과 상생, 나눔을 통한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정책과 서일한 과장은 국민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는 종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향후 종교계와 정부의 합동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우울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상담 및 자살예방센터 연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은 전체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종교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종교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관한 원불교의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세미나가 5월 28일 서울교구청 청소년 멀티룸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의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세미나는 2021 행정안전부 공익지원 사업으로 상생문화 확산 생명운동 교육 사업을 위해 종교별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교계에 이어 원불교가 두 번째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본 교육 사업을 앞장서 이끄는 김대선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개식사에서 최근 자살로 생명을 잃은 간호사, 공무원과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불교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한다며 종교인의 사명감을 행동으로 이끌 수 있게 힘을 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표는 장태키 원다문화센터 기획본부장의 대한민국 자살 현황과 예방정책을 위한 몇 가지 교리적 실마리와 최도훈 원불교 역사박물관 교무의 원불교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두 발표자는 자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실질적인 예방 방법까지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무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장 기획본부장은 자살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고 그 해법으로 원불교 은혜 사상을 제시하며 내 안의 부처를 발견하고 그 잠재성을 발휘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강연, 설교, 설법, 강론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우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최 교무는 자살 예방 방법은 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랜 연구와 사례를 통해 출간한 생사노트를 소개했습니다. 생사노트는 생사관, 죽음은 무엇이며 사후 세계는 어떻게 다녀올 것인지, 그리고 자살 예방의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원불교 교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자살 예방, 생명 존중에 관한 지침서로서 최 교무는 교재와 함께 생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 휴식기를 가졌던 동김해교당 신앙송 마음공부가 지난 5월 12일 자작시 신앙송 발표와 함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교구 동김해교당이 새롭게 단장한 신앙송 마음공부로 원불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교화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신앙송 마음공부는 지난 3년간은 신앙송의 입문과 신앙송의 실제 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김해지구 감사자람 문화교실 신앙송으로 진행해 오다가 올해는 동김해교당에서 심화과정으로 진행하면서 내 마음의 시 암송, 자작시낭송, 성가낭송, 선진님들의 시가낭송, 시극 연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불교 문화예술 활동으로서 종교적 감수성, 인성, 창의성 증진은 물론 종교적 영성에 더욱 공감하고 몸과 마음의 힐링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시 8편 이상을 정해 매달 하나씩 암송하고 주제에 맞게 직접 지은 시를 낭송해보며 새로운 감성을 깨우는 것은 물론 성가 가사를 낭송하며 사추기제에 활용하고 시연될 수 있는 시극을 연출해봄으로써 종교적 영성적 느낌이 확연히 깊어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진님들의 시가 및 오도송 낭송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여러 활동들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김해교당 신앙송 마음공부는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원불교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에도 나갈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는 종교 문화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호남의 명문사학으로 성장한 원광대학교가 개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총장 박윤철 교무와 함께 우리 원광대학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교단의 내외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이어왔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원광대학교가 개교 7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총장으로서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우선 축하해 주셔서 진짜 고맙고요. 네. 75년의 우리 원광대학교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 주신 교단의 제가 출과 교도님들, 또 우리 역대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또 지역사회 시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또 올 초에 익산역에서 개교 75주년 기념해서 역사 사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또 사진들이 개최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또 열리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네. 잠깐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우선 이제 75주년 행사를 학교 바깥으로 가서 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이 울타리를 내리고 시민들과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익산역 서부 통로를 갤러리로 이용해 가지고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시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원광대학교 역사만 알고 그 전에 류일랑님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류일랑님 시대의 사진이라든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종사님 당대 때 인재양성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네. 원광대학교 이전의 원광대학교 전사, 그 전의 역사까지도 포함한 그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5월 14일이었죠. 네. 개교 75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열렸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수준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른 면으로 말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이라는 그런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과 소통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그리고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과 지역과 또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해서 우리 원광대학교가 이제 75년 동안 잘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더 튼튼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용 의원께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네. 경북대에 계신 이제 전문가 교수님 오셔서 그 지역대학의 역할 발제를 해주시고 또 전라북도청에 계시는 그 혁신성장 산업국장님이 오셔서 또 그 지역이 바라는 대학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풍성한 기념 심포지움이 마련됐습니다. 네, 정말 풍성하게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네. 4차 산업 시대인 만큼 또 글로벌 인재 양성도 중요하고 또 지역에서 함께 또 상생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들을 모두 다룬 그렇습니다. 심포지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75주년 역사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또 100년이 굉장히 네. 기대가 되는데요. 원광대학교 새로운 개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아마 최근에 언론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학의 위기, 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이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인구가 감소하면 이제 지방 소멸 이런 위기도 오잖아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앞으로 20년 동안 대학에 들어올 그 학령 인구, 고3 학생 수가 올해가 한 43만 명 됐는데요. 네. 2040년은 그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 예측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은 양적 성장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러려면은 그 질적 성숙의 시대에 맞는 대학의 어떤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 속에서 또 글로벌 수준의 어떤 대학을 달성해야 되고 또 지역이 요구하는 어떤 대학의 사명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니 해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40년까지 1,000억 기금을 조성해서 네. 지속 가능한 우리 원광대학교 글로벌 수준의 원광대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1인 1계자 5만 명의 네. 그 후원자를 모집하는 그러한 이제 개벽원광 발전기금 선포식을 5월 14일 날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한 3억
2천만 원의 또 성금이 모여져 네. 가지고 굉장히 큰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첫 출발이 아주 멋있게 출발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도 또 소개해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또 탄탄하게 해줄 테니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네. 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대학으로서의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네, 네. 글로벌 인문학 공개 강좌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또 교양 네, 강좌가 네, 굉장히 네. 유명한데 네. 이 운영 방식을 좀 참조해서 네, 네.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 시도를 그렇습니다. 하셨다고요. 네, 2011년에 출발을 해서 네. 올해 이제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학 중에 명품 강좌로 소문났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 지역사회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우선 참여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강좌 뭐 강의 그러면 그 교수님이 또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거는 제1부는 강의를 하고 제2부는 분반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각 분반 담당 교수님들과 같이 그날 강의 내용을 가지고 치열하고 아주 열띤 토론을 통해서 뭐랄까 이렇게 자기의 체화를 한달까 내면화를 한달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강사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아주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네. 또 프로그램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원광대학교가 그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전문 인재, 네. 지덕겸수 도의실천의 어떤 도학과학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그 뭐 교육 당국에서도 호평이 있고 또 지역사회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폭발적입니다. 네. 참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시민분들도 네. 함께 또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유심히 또 보신 강좌가 있나요? 네, 추천해주고 하나, 싶은 네, 강좌라던가? 그 2013년에 일본 교토 대학에서 한국 철학을 오. 가르치고 계시는 오구라 기조 교수님이라는 분을 네. 초빙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분이고 일본에서 이제 한류 붐을 일으킨 아주 그 대단한 장본인이신데 그분이 2013년 5월에 우리 대학에 오셔가지고 제목이 창조하는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어요. 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난 20세기까지의 창조의 주역들은 서양이었다면 21세기의 창조의 주역은 동아시아가 될 것이고 그 중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떠오를 거다. 네. 그럼 지금 보면 그 예언이 맞았어요. 그 강의가. 저 시간이 BTS가 흘렀으니까요. 네. 어제 오늘도 BTS의 저 맞습니다. 버터가 아주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기생충 영화, 미나리의 영화라든지 지금 뭐 김치도 굉장히 김치가 요새 뭐 저 코로나19의 면역력 효과도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네. 수출도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21세기는 문화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주역이 동아시아. 그 중에 중심국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하셔가지고 네. 아주 그 청중들의 어떤 그 열기가 하늘을 찌르듯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마치 그 강좌를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그렇습니다. 있는 학습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대학들마다 앞서 얘기를 해주신 네.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달이 나는 숙제가 또 네, 크게 네, 남아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광대학교의 경우에도 비슷한 네, 네,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또 오가고 네. 있나요? 우선 저 올 3월 초에 네. 우리 제가축과 교도님들 또 원광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지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이제 2040년까지 현재의 고3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시작해야 될 이제 마라톤에 출발하다가 넘어진 격이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완벽하게 갖추어가고 있다. 최근에 아마 용산역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 우리 원광대학 저 LED 광고판이 등장했죠.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홍보에서부터 오늘 또 오전에 이제 총장 주재로 그 신입생 충원
비상대책기구를 출범을 했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이제 총장 주재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대책들을 이제 점검하고 또 후원할 일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4개의 그물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총장이 직접 각 고교를 찾아갑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는 제가 직접, 네. 익산 시내 고등학교는 이미 다 가서 인사를 드렸고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지금 이제 5월 중에는 익산 옆에 이제 김제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 완주 지역을 지금 돌고 있고요. 교수 지원단 70명이 또 가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 지원단 또 한 35명이 뛰고 있고, 또 우리 재학생들이 한 150명이 또 그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그물망을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짜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걱정하실 일 없도록 그렇게 네.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면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2년 전에 대학에 대해서 이제 대학 교육협의회라는 그 대학을 후원하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5년 주기로 평가하는 게 있어요. 네. 대학기관 평가 인증이라고. 거기에서 원광대학교는 그 가장 인성을 충실하게 이 함양시키는 인성교육 최고의 대학, 사회봉사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원광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가더라도 그 자기가 처한 직장이나 조직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거라 그런 약속과 다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대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금 속도가 당겨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래를 이미 40년 앞선 미래를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네.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불교 사상연구원 부원장을 거치셔서 네. 원장의 또 책임을 맡으셨었고, 당시 열었던 학술대가 굉장한 관심을 좀 네, 네. 받았었습니다. 원불교 여성 10대 제자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였는데요. 사실 좀 쉽지 않은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야기 잠시 네. 들려주실까요? 벌써 이제 5, 6년 전 네. 이야기네요. 예,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한 20분씩 하고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총장 되고 나서 지금 한 900일 정도 기도를 계속 했네요. 네. 그랬더니 좀 우스개 말씀을 드리면 전생이 보여요. 그랬더니 전생에 좀 놀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교 100주년 때 이제 원불교 사상연구원 책임을 맡아가지고 여러 행사, 학술대회를 하면서 원불교 100년의 역사는 개벽의 역사인데, 그 개벽의 역사의 주인공이 두 축이 있었잖아요. 네. 남성 제자들이 있었고 여성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대종사님 보필했던. 근데 이제 구인선진이라는 남성 제자들은 많이 조명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 여성 제자들은 사실은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지금은 더더구나 이제 양성 평등 시대니까, 그래서 뭐 과감하게 원불교 역사를 여성 선진님들, 제가 출가 여성 선진님들의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 선진 10대 제자 이분들 학술대회를 조직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거 이상으로 안팎에서 그 호응과 평가와 또 그 뒤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지금도 참 뿌듯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선진들이 또 열었던 네. 개벽시대 정신을 현 시대에도 이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개벽을 열기 위해서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로 들어가는 일, 이제 한자 말로 표현하면 온고죠, 온고. 네. 옛 것을 이제 잘 알고 드러내는 온고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건 지신이겠죠. 네. 새로운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러니까 온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회상을 열으실 때
그때가 이제 1916년 나라를 뺏긴 시대에 또 그 초기 교단을 열어주신 이런 어른들의 경우에 거의 다 풀뿌리 민초들이셨잖아요. 네. 뭐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학식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가장 평범했던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민중, 서민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세계적인 비전, 우주적인 비전을 가지고 회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초기에 선진님들, 대종사님께서 일구셨던 그 초창기 역사 이런 것들을 깊이 알고 그 정신을 이제 받드는 일이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 개벽을 여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신인데 그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서양에서 이렇게 먼저 발달됐던 과학 기술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 배척한다든지 뭐 무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선용해야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불교만큼 친과학적인 종교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맞는 종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선도할 수 있는 대학, 은광대학교. 그런 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발달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따뜻한 마음씨를 결합할 거냐, 우리 원불교 정신을 결합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명개벽을 해 나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네. 역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만 잘 줄여서 네.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모두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교무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동학입니다. 네, 네, 네. 동학 농민혁명 전문 연구가로서 그간에 정말 많은 연구와 활동들을 또 해오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연구와 활동을 하셨는지 직접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활동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모든 우리 교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야, 너는 교무가 돼가지고 왜 원불교 연구는 안 하고 동학 연구를 했냐? 그런 질문을 네. 참 많이 하셔서 제가 딱 답이 대종사님 가르침이십니다. 변희품 32장에 보면은 그 앞으로 원불교가 드러나면 네. 그 동학을 그 창도하신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나 또 증산교를 이으신 강증산 선생님도 함께 우리가 높이 받들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개벽의 순서를 말씀하시면서 첫 개벽의 그 새아침을 알려주신 분이 수훈 최재우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원불교의 구약이 이 동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을 알면 이제 원불교가 보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안팎의 그 지식인들이라든지 학자 또는 유명 인사들이 원불교의 지금 개벽의 모든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저수지처럼 다 모여 있다. 원불교가. 네. 그러니까 동학도 들어와 있고 이제 증산교도 들어와 네. 있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앞으로 문명개벽의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동학을 연구하는 일이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동학 연구를 35년 정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붙은 별명이 있어요. 동학쟁이. 동학쟁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동학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건 뭐 100여 년 동안 탄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동학을 믿었던 그분 후손들이라든지 또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들 후손들이랑 다 숨어 계셨고 자료도 숨어 있어서 발로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조선 팔도를 다 돌았죠. 그걸로 발로.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인가요? 발로 이제 동학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걷는다마는 박맹수, 뭐 박용철 이렇게. 그래서 네. 이제 제 동학 연구의 35년간의 이제 총 결산은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라고 하는 한 700페이지 책으로. 네. 그건 이제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도 선정이 돼서 네. 그러니까 학술서로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많은 활동들을 정말 35년간 네. 그 별명 두 개의 별명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학의 중심 사상이 인내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원불교의 정신과도 조금 일치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실제로 이론이나 사상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동학은 조금 이제
그 소박한 옷이라면 우리 원불교의 옷은 세련된 양복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알맹이는 똑같죠. 한 5가지로 공통된다고 봐요. 동학 사상과 원불교 사상이 교리가. 네. 첫째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정신적 중심지, 우리로 보면 정신의 부모국, 도덕의 어머니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한 것처럼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동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퍼져나갈 때 부부가 맞절을 하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양성평등 사상의 출발이죠, 사실은. 원불교하고 똑같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공통된 건 동학이나 원불교나 개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종교학 학자들은 동학, 증산교, 원불교를 개벽 종교라는 말로 요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이나 혁명이 아니라 개벽. 개벽은 절대로 그 세상을 바꾸는데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상극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개벽의 정신과 사상은 상생의 관계를, 서로와 서로의 어떤 관계를 살리고 살리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 그럼 이 관계는 우리 원불교로는 사은사상하고 딱 통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학과 원불교는 뭐 바로 직결된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강조점을 둔다면 원불교는 좀 더 세련됐다 이런 정도로. 네, 아주 쉽게 처음에 네, 딱 네.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동학 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라는 네이밍이 정말 우리 핏대는 옷이라고 하잖아요. 맞춤법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정읍 씨가 제정한 제11회 동학 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어깨가 더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엄청나게 한 뭐 1000kg 정도의 뭐 이제 쇳덩이가 어깨에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도 동학 농민혁명 또는 동학 우리 원불교를 포함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나름의 역사와 전통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걸맞는, 우리에게 잘 알맞는 사상과 철학, 어떤 운동을 만든 것이 이제 동학이고 동학혁명이고 원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굉장히 위대한 성과들이에요,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근현대 100년, 150년의 역사가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판을 쳤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학도 아직은 그 진정한 명예회복이 덜 됐다. 특히 1894년 갑오년에 이제 제가 35년 정도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기록에 1052만 명이라는 인구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1894년에 우리 조선의 인구는 1052만 명 정도였는데 35년 동안 이제 발로 동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동학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많게는 300만 명이 이제 봉기를 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희생이 됐냐면 30만 명이 희생이 됐죠. 그 기록은 두 군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독립운동가셨던 백암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기록에 30만 명이 희생됐다는 기록이 나오고, 동학 지도자였던 오지영이라는 분의 동학사에도 이제 30만 명이 나오는데, 2004년에 이제 그야말로 110년 만에 이제 명예회복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그때까지 남은 기록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그 이름을 확인을 해봤어요. 동학군들 이름 2,600명 정도가 2004년에 확인됐죠. 그러니까 99% 이상의 동학농민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셨어요. 아, 이분들 이름 없이 이 나라와 이 결의와 이 문명을 살리려고 자기를 투신했던 30만 무명의 동학군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좀 하는데 더 열심히 해라. 그런 뜻으로 상을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눈이 서양에 가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도 세계적인 보물이 얼마든지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한류가 세계의 대세인데 그러면 종교, 사상, 철학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학 농민혁명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 이상으로
규모 면에서도 더 컸고 기간도 더 길었고 희생자도 더 많았고 사상 철학도 대단히 그 보편적인 사상 철학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을 주신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을 프랑스 혁명 이상으로 세계적인 혁명으로 네. 그 세계에다 널리 알려라. 그 역할을 하는데 더 매진해라. 이런 격려의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책임감만큼이나 의미를 크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35년 정도를 연구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평생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 제일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동학이 하나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출발을 했는데 그거는 핵심은 다 살리자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동학혁명을 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자고 했던 살림의 사상의 동학이 투쟁이나 저항의 사상처럼 오해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하는 것이 동학 사상은 생명 사상이다. 살림의 사상이다. 네. 또 동학혁명은 살림의 혁명이었다. 이런 사료를 일본에 유학 가서 찾아낸 적이 있어요.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 목숨만은 절대로 해치지 않고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효자, 충신, 연려, 존경만한 학자 이런 분들이 사는 동네 심리 안에는 절대 주둔하지 않는다. 병든 자는 치료해주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고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고 항복하는 자는 받아들이고 이런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죠. 동학농민군은 살림의 군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과제는 동학 사상을 생명 사상으로 동학혁명을 살림의 혁명으로 동학군을 살림의 군대로 네. 세계사에다 기록하는 일. 세계사에 기록하는 일. 아무래도 평생 연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총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원광대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또 코로나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대학에서는 가장 중점이 됐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에서도 발빠른 또 대처와 함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또 비대면 교육 시대에 맞는 교육 방식 같은 걸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네. 좀 자랑 좀 하나 할게요. 네네. 작년 1월 말에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실려온 환자가 네. 응급 환자가 최초로 전라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됐어요. 네. 이제 비상이 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총장이 직접 비상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이제 관리하는 체제를 출범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네. 우리 원광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단 한 명도 교직원도 학생도 내부에서 확진자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밖에 나가서 이 학생들이 저녁에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걸려서 들어온 네, 적은 네. 있어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서 조금 큰 자부심을 네. 그게 이제 원불교 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으로. 그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 직접 그 교실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수가 없으니까 네. 작년 1년 동안 비대면 상황에서도 수업의 질,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개혁하는데 거의 1년 동안 뭐 매달렸죠. 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는 지금 비대면 그 교육 시스템 측면에서는 네. 그걸 이제 저 맛있게 먹는 과자 중에 와플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단어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와플로 돼 있더라고요. 네. 비대면 상황에 모든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와플을 개발해가지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 네. 이렇게 수준을 끌어올렸고요. 교직원분들 특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교에서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또 그냥 바로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러면 교수님들도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뭐 직접 얼굴 보고 이런
삼아보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관리 시스템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교수님들에 대한 서비스,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그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캠퍼스이자 이 네. 시대에 딱 맞는 캠퍼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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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빠르게 대처를 네.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는 또 이렇게 이어지지만 내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네, 교육 이제 방식이나 진행 상황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제 결국은 대학은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대학은 대학 큰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늘 뭐 평교수 때도 그렇고 교수회 할 때마다 학생 교수님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큰 학문, 대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걸 큰 학문을 하는 거냐. 그럼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죠.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스스로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나라, 결의, 뭐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학문이 큰 학문 아니겠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출세, 소위 뭐 스펙만 쌓는 그런 것은 큰 학문이 아니고 원불교 표현을 빌려면 자리이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학문이 큰 학문 아니겠냐. 그러려면 이제 비대면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 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종사님은 그걸 구전심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때로는 침을 튀기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인격 대 인격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비대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비대면으로 갔다가 또 좀 네. 상황이 열리면 대면을 통한 관계 형성, 인격과 인격이 교류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이렇게 양수 겹장, 쌍방향 네. 이 양쪽의 교육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또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이라는 이름이 좀 헛되이 되지 않게 앞으로 원광대학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취임 초부터 2018년 12월부터 제가 기회수 때마다 강조한 원광대학교의 뭐랄까 네이밍이 있습니다. 네. 이름 글로벌 마인드 세계 유일 개벽대학. 네.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100년을 앞둔 우리 원광대학을 글로벌 마인드 세계 유일 개벽대학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그 로컬 지역에 있으면서도 글로벌 세계적인 어떤 상황과 이렇게 소통을 네. 익산에 있어도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상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마인드 거기에 무대로 삼아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일이고 개벽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네. 자본주의가 가져온 필연적 악영향이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는 서구 문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어떻게 보면 황혼의 시대다 지금. 슈팽글레라는 학자가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적도 있지만은 이제 뭐랄까 사람이 이 환경과 또 물질을 일방적으로 이용, 훼손, 개발하는 그런 식의 이 관점으로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네. 벌레 한 마리도 다 살아있는 우주고 생명체고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물 평등 또는 만물 해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그 만물 평등, 만물 해방의 사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똑같은 인격체로서 공존하는 하게 만드는 사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동학에서 또 원불교로 이어지는 개벽 종교의 아주 핵심 사상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래의 대안이 될 거다. 네. 원광대학교가 바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게 되면 저절로 글로벌 마인드 개벽대학이 될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개벽원광 발전기금 1,000억을 조성하고
물러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마인드 세계 유일 개벽 대학 원광대학교의 앞으로의 75년 아니 100년 그 이상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깔끔한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다양한 주제로 풍성하게 만들어진 초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원광대학교 총장 박윤철 교무님과 함께한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무님. 예, 감사합니다. (6월이면) 더욱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 시대에 더욱 그리운 분,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대종사님입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처럼 몸이 지쳐갈수록 마음은 더욱 견고히 하고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정신을 더욱 개벽해 다시 찾아오는 6월에는 마주보고 함께 웃으며 두 손 맞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